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학탐정입니다. 제가 심화수학, 경시수학 질문 받습니다. 글을 올린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올라온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지금 보면서 그 아이패드를 지목해 가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MMESTP님, 그 CMS 유튜브 설명회를 보셨다 그랬고요. 사고력 수학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험자들은, 그러니까 그 CMS 학원을 다녔거나 사고력을 다닌 경험자들은 교과 수학을 못할 건 아니라는 건데, 제가 정문적답을 드릴게요. 사고력 수학을 하면 일단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고요. 좀 어설프게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사고력 수학을 안 해도 될 만한 아이가 해서 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정확한 거는 경험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경험자들의 말이 적당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사고력 수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하는 학생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될까요? 수학을 재밌어 하는 학생, 어려운 문제를 보면 자꾸 엄마 나 더 어려운 문제 좀 주면 안 돼,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 외에는 제가 밑에 댓글 달아놨죠. 그래서 질문을 오래 하는 게 어떤 정도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쓴 댓글에다가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인 시간 기준은 없는데 보통 초등학생이면 3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정도면은 고등학생은 사고력 수학을 할 일은 많이 없죠. 다른 과목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아이 스스로,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길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고력을 시켜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아이가 선행을 빠르게 나갈 경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질문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얘기를 했죠. 본문에서 그런 아이는 1만 명 중에 5명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대치동에 가면 진짜 초스피드로 선행을 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소화하면서 선행을 나간 학생은 드물다 이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수능을 풀어낼 정도, 그러니까 킬러 문제까지 풀어내는 초딩은 10,000명 중에 아마 5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됐죠?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나누면 좋은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누려면은 더 많은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행을 시켜보시고 아이가 힘들어한다, 이해가 잘 안된다, 어렵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현행 또는 저학년 심화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구멍 난 곳은 없는지 그거를 살피면서 선행을 하면 평범한 아이라도 선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무시한 채 선행을 하면 계속 이 빈 구멍 때문에 고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빙빙 둘러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만약에
영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그 다음에 초코하임님, 네, MBTI,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재 수준 맞고요. 초등 5학년에 실력 정성 마스터하는 거는 이 전국에도 몇 명 안 됩니다. 대치동 학구열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제주도도 있어봤고 경기도 의정부에도 있어봤어요. 거기도 학구열은 높아요. 그리고 대치동에 그 최상위권들이 조금 몰려 있을 뿐이지 평균적인 실력을 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댓글에 달아놨죠? 저게 현실입니다. 예, 바둑 두고요. 포만한이라는 카페, 그리고 300만이 있는 수만이에도 제가 활동을 합니다. 포만한에는 현재는 대기 만성이고요. 예전에는 장나라님 닉네임으로 썼다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님, 팩토를 했고, 소마학원, 사고력 수학의 대표적인 학원이죠. 어설프게 가르치는 것보다 전문 선생님이 이거는 낫습니다. 경험 있고요. 전문이라기보다는 경험 있는 선생님을 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문가시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수상을 탔어요. 2학기 때 최우수상을 이거는요, 부모님 욕심이 아니라, 엄마 욕심이 아니라, 아이 욕심. 물론 아이가 욕심이 있었을 때 엄마도 같이 욕심 내는 거는 되게 좋아요. 실력이 많이 발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리고 날짜별로 하는 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다. 자, 유의사항 적어두셨죠? 경시를 하는 학생 중에 어려운 것만 골라서 쉬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 가면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경시도 지치게 되고 현행도 지치게 되고 유의사항만 지키면 되고요. 큰애 요거는요 큰애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래 댓글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대부분은 이 경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뭔가 흥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처 방안을 제가 적어놨죠. 좀 유연하게 다가가는 게 어려운 문제 못 푼다고 막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중간에 있는 난이도 있잖아요. 또 중간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착착착착 올라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진짜 아이가 멘붕 오고 하기 싫다 이렇게 돼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하기는 되게 좋다 그랬죠. 수학적 영역에서 말로 설명을 해본다는 것은 수학적인 의사소통력은 그 문제를 뜻을 알아듣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 이거는 설명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사고력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만약에 간당간당한 난이도 있잖아요. 아이가 해결할 듯 말 듯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오래 생각하게 하셔야지 너무 아이 수준보다 높은 거를 오래 생각하게 하면 이거 멍 때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거나 한두 단계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얘야 그만 생각해라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수학생들이 인내력, 지구력, 끈기로 수학 문제를 풀어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다만 이 난이도 차가 너무 높으면은 생각하는 게 손해라는 거. 오래 생각하게 할 때는 적어도 이 아이가 풀어낼 가능성이 많은 거. 그러면서도 너무 쉽지 않은 거. 그런 거를 던져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왜
수학 문제를 오래 생각하게 되냐면요. 그 학생들은 이미 베이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낼까 저걸 꺼낼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 약한 학생들은 생각할 재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고갈이 나요. 그러면은 오래 생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멍 때리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주시고 나서 음, 오래 끈기 있게 생각하는 그거를 좀 하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수학의 길잡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전문 선생님이 풀어도 고민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더 재밌다고 하시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되 아, 그 중1 곧 중1 올라간다면 중1 선행하고도 좀 결합을 해서 우선 쉽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구멍 난 건 없는가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구구단을 이해하고 생활의 접목 7살이네요. 되게 어리네요. 연산을 이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라면은 연산 반복되는 요런 거보다 물론 요게 수학 공부의 일부분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연산만 시키고 주구장창 시키고 그 자네와 운에 어떤 분이 올려주시는데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연산만 하는 건 너무 털에 박힌 부분만 개발하는 거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운의 영역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수학 문제를 푸는 요것도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 훈련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산이 반복되는 기계 훈련이다 보니까 특히 지겨워할 수 있어요. 자, 김자 메모 어머님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쭉 읽어봤는데 양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쯤에 보니까 최상위 문제를 털리더라. 그리고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뭘 느꼈냐면 해답지 보고 이해하는 거. 저는 해답지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해답지 보고 난 다음에 그 약점이 있는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틀린 문제는 적어도 3번 이상 봐야 됩니다. 3번이 부족하면 4번, 5번 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상 아무리 많은 양을 풀어도 물론 실력은 늘기는 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으로 승부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이 있는 문제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3번 이상 반복해서 풀 줄 아는 거는 물론이고요. 좀 스피드 있게 풀어내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블랙 라벨은 저랑 대결하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요. 아래쪽에 그거는 되게 좋아요. 초등학생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으로 학습을 해서 그렇죠. 이게 개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틀린 문제는 3번 이상 반복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틀린 문제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개념이 몰라서 알긴 알았는데 갖다 쓰기를 못해서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엄마표라면은 솔직히 엄마가 좀 전문가여야 되는데 엄마 힘으로 부족하면 내가 어머님 분께서 나는 이런데 서툴다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초등학생이 스스로 분석할 줄 안다면 아까 제 말씀드렸죠. 10,000명 중에 그 5명 속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를 이제 터득한 아이들이 그 중학교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받고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개념이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이런 실력이 지체되는, 많이 공부하고도 실력이 좀 정체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네, 감자 메모님, 네, 그리고 뿅뿅 어머님이 3학 5년 선행하는 건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실제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마주치잖아요. 그 달기씩 선행이 대부분이고요. 그 선행을 하는 부류 가운데 아주 상위 12%만 제대로 소화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선행하는 거는 경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선행은 빨리 달리는 거고요. 심화는 깊이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선행을 하는 게 그 깊이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학년에서만 보던 거를 이렇게 넓게 많은 지식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더 깊이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행만 주구장창 한다고 심화 능력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심화는 심화대로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선행 늦어진 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경시동 포트폴리오, 그렇게까지 아이가 이거는 원할 때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경시는, 저도 경시대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레이나님, 아이들이 선행을 내달리는데 고등학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선행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 좀 아주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한 중위권 이상만 돼도 중학교 선행을 저는 시키시라고 해요. 단 중위권 그 실력 친구들이 현행도 너무 안 돼 있다, 또는 후행도 너무 안 돼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 선행을 조금씩만 시키시고 그 심화하고 후행 심화하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 같은 거를 약간 좀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위권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풀어내는 거 있죠. 그것도 좀,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그 수포자들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 최고 많이 생기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생기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에 수포자들이 많은 이유는 중학교 때 90점 이상의 실력이 고등학교 때 70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네, 일반적인 중학교 때 90점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때 6, 70점을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원래 그 아이 실력이지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갑자기 훅 실력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실력이 진짜 수학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학원에도 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4등급인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중학교 때 90점, 100점 이렇게 맞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수포자가 많냐?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꼭 메꾸고 갔어야 될 심화 능력이라든지, 제대로 공부를 소화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약간 불충분하게 공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점, 100점 받은 학생 중에서 진짜 제대로 공부한 학생만 1, 2등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뿌띠님, 뿌띠 어머님,
수학적 머리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행 교과가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벽. 어느 정도 돼야 완벽할까요?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직관력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나 답만 구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이 답 그러니까 틀렸을 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맞았다 틀렸다만 중요한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일깨워줄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았다 틀렸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거를 생각하는 게 수학이다. 네. 이런 요거는 지금 제가 링크된 거를 클릭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이 빠지네요. 자, 조혜나 어머님. 자, 감이 없는 것 같은 초5 남아가 있는데요. 최상위 문제집에서 1, 4단계. 자, 3, 4단계를 특히 4단계를 못 푼다. 한두 문제 빼고 숨만 편다. 수학을 못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 2, 3단, 1, 2단계만 잘 풀어도 잘하는 겁니다. 전국 기준, 전국이랑 비교하시면 너무 욕심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자, 이걸 공개를 해도 되나? 경시대회에서 최고 전국에서 20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MO 대회에서요. 근데, 최고 성적이에요. 저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쫄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학생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음, 그게 까다로운 경지. 0.1%도 하고 0.001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안 트였는지 개념을 여러 번 반복시켰는데 문제풀이 개념 반복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김매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시간 간격을 이렇게 두고 하는 거랑 같은 그 반복이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긴매기를 하는 게 벼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하는 반복보다는 이게 반복을 할 때마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냥 무식한 반복만 하면 네 어디죠? 그냥 반복만 했어는 그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사고 확장이 어려워. 문제 해결. 이건 수학적인 네, 감각 물론 필요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아직 잘 못 푼다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잠시만요.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까 조혜난 어머님 어려운 문제에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 애는 왜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푸느냐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제가 왜 아랫 단계만 5학년이라고 그랬죠? 중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상중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학이 나선형 구조인 건 아시죠? 난이도 상짜리는 6학년이 보면 중짜리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고학년이 돼서 중학생이 보면 그게 왜 난이도 상이냐, 중학생이 보면은 하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면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심화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경험이 부족했어인지, 그러니까 그 트인다는 표현이, 머리가 트인다는 표현은 어느 순간 그 난이도 상짜리가 쉽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아이의 상태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빨리 터득하는 애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는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노력파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 연산 문제집은 조금 풀고 나머지 책만 보고 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기 전에 사고력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보내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사고력 수학 안 하면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내세요. 하지만 어려워서 한 문제를 한 시간, 요거는 한 번씩 커트를 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오래 생각하는 게 멍 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고민해서 답이 나올 것 같은지, 그죠? 근데 이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뭔가 옆에서 선생님이 약간씩의 조금씩 힌트를 던져주는 거,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것도 악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처럼 그냥 운동이라면은 끈기, 지구력으로 그 체력을 단련시키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운동하는 코치가 그러면은 왜 필요하겠어요?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운동 코치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끙끙 대기만 해서 이렇게, 물론 그런 부분에 생각하는 힘은 늘어나겠지만 어떤 던져주는 그 지식들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일단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흥미있어 한다니까 저는 다시 보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고, 또 내려갔네요. 그리고 감사함님, 교과심화는 언제부터? 이거는 교과심화를 해도 거부감이 없는, 그때부터 그냥 바로 보내면 돼요. 제가 말이 너무 늘어졌는데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영상으로 제가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등 고학년 때부터 선행 1년 정도는 적당한 선행일까요? 초등학생은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이 뭔지 다를 아는 나이죠. 저는 10살에서 11살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그 3학년이 6학년까지 나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이거는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여야 되겠죠. 수학이 좀 약한 학생이 3학년이 6학년 걸 본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 2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만큼은 3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내용을 다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학년쯤 되면 중학교 선행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비수와 같은 연산 언어 구고단 연산이 중고등 수학에, 자, 연산이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부분으로 보셔야지, 네,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독 계산이 약한 아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약점 보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크림 듬뿍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네, 감사함. 네, 교과시만 생크림 듬뿍님 어머니 최상위, 아유, 그런 일, 현실에서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최상위를 달리긴 달리는데 정답률이 높은 채로 달린다. 이런 학생 되게 드물어요. 단순히 저 아이가 최상위를 공부하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최상위를 보긴 보는데 정말 엄청나게 소화해내면서까지.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못 따라잡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 최상위가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한 2, 3학년들 잘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학생이 됐을 때까지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 최상위를 보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집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나선형 구조의 수학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초등학교 때 뭐 이 정도까지 푼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댓글 남겼죠. 여기까지가 1부고 2부부터는 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어서 그 다음 댓글은 제가 2부로 내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